그 케이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세 여자 환자이고 이제 첫 번째는 10년 전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빠졌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반카트 리페어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근데 리페어를 받은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8번 정도 빠졌던 이력이 있는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MRI에서 보게 되면은 이전에 리페어했던 반카트 부분이 좀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힐삭 부분이 있었고 아마 램플리사지를 하신 듯하기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보니 디펙트가 한 서브크리티컬하게 13% 정도 있는 것 같았고 힐삭이랑 글레노이드 트랙 보았을 땐 오프트랙 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5세 정도 되었고 이전에 수술을 받았던 이력이 있고 그 후에도 계속 빠지는데 20% 정도의 글레노이드 본로스는 아닌 이런 케이스가 가장 좀 많이 고민스러운 케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의 실제로 관절경의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전에 반카트 리페어를 하셨던 부분이 이제 조금 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음에 본도 이제 어느 정도는 로스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일 때 이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non-operative 트리트먼트는 환자분이 원치 않으시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아니고 반카트 리페어를 다시 한번 해볼까 혹은 반카트와 램플리사지를 다시 한번 해볼까. 근데 라타젯 프로시저까지 하기에는 그래도 본 디펙트가 많진 않은데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요 사이 어딘가에 있는 프로시저가 다이나믹 안테리어 스테빌라이제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떤 술식인지 그냥 모식도로 먼저 보게 되면 보통은 라타젯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최종적인 트리트먼트로 고려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본 디펙트를 본의 그 코라코이드를 잘라서 안에 넣어줌으로써 이제 본블럭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콘조인 텐던을 안쪽으로 넣어줌으로써 슬링 이펙트도 주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제 테노디시스 이펙트도 주니까 이 세 가지 이펙트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데 다만 이제 코라코 아크로미얼 아치를 좀 함을 줘야 된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운 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본블럭 이펙트는 좀 포기를 하더라도 바이셉스의 롱헤드를 다시 이제 잘라서 서브스캡을 가르고 안쪽으로 넣어줬을 때 이제 슬링 이펙트를 주면서 테노데시스 이펙트도 함께 주니까 본블럭만 빼고 두 가지 이펙트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데서 착안한 그런 술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식도로 보게 되면 여기 안쪽으로 갈라서 집어넣게 되는 그런 술식이 되고요. 네, 요거를 이제 진종자오 팀에서도 2017년도에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45세 정도 되는 전후의 여자분한테서 이제 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레더만 선생님과 이제 콜린 선생님이 발표하셨던 논문 중에서 바이셉스를 안으로 가르고 넣어서 글레노이드 안쪽에다가 이제 집어 넣어주는 술식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셉스를 어떻게 고정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여기는 이제 본과 바이셉스를 다이렉트로 넣어주는 인레이 어프로치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다른 그룹의 선생님들께서는 똑같이 이제 서브스캡을 가르고 들어가지만 여기서 레이브럼을 리페어 해주는 식으로 이제 본 안쪽까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레이브럼 리페어처럼 바이셉스를 해주는 언레이 어프로치를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포르투갈 그룹에서 이제 언레이 어프로치기는 한데 이제 그 인사이트로 바이셉스를 이제 그 떠서 똑같이 앞쪽에 레이브럼 쪽에 리페어 해주는 좀 변형된 술식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떠한 서지컬 테크닉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인레이 픽세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바이셉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셉스를 태깅해야 되는데 이때 태깅을 좀 약하게 했다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시점에서 끊어지면 다시 바이셉스를 찾는 게 이제 난처해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바이셉스 태깅을 많이 하고 바깥쪽에 있는 것을 찍지는 못하였는데 이렇게 그 파이버 와이어를 이용해서 프랩을 한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빼놓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트랜스커프 포털로 포털을 이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서브스캡의 어느 부분에서 이제 뚫고 들어올 것인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팅을 할 때 이게 오른쪽 어깨라고 하면 이제 바이셉스 선을 이제 바깥쪽으로 빼놓고 다음 포스테리어 포탈을 통해서 제 원하는 이 서브스캡 쪽을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스캡의 약 한 중간에서 약간 어퍼에서 3분의 2 정도 되고 스위칭 스틱으로 뒤쪽에서 이렇게 집어 넣어서 앞쪽까지 쭉 밀어 넣어주면 이제 나중에 서브에크로미얼 스페이스에서 이 위치를 찾는 것이 편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스위칭 스틱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안테리어 포탈보다 훨씬 더 아래쪽 그리고 콘조인트 텐덤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서브에크로미얼 프로시저에서 제 바이셉스의 엔드를 찾고 그 다음부터는 이 바이셉스를 아래쪽으로 쭉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릴리즈를 바이셉스까지 릴리즈를 해서 충분한 릴리즈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게 콘조인트 텐던인데 콘조인트 텐던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전에 이제 스위칭 스틱을 조인트에서 넣었던 이 스틱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콘조인트 텐던보다 메디얼 쪽으로 가면 바이셉스를 이 안쪽에다 넣게 되니까 이제 그 스위칭 스틱을 콘조인트 텐던보다 레터럴로 가도록 다시 리포지셔닝을 하게 되고 이 스위칭 스틱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가이딩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래노이드의 드릴 가이드를 사용을 해서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글래노이드를 아예 뒤로 뚫어서 뒤쪽에서 고정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서브에크로미얼 스페이스에서 이게 글래노이드에서 드릴을 뚫은 다음에 ACL을 리트리브하는 그 가이드를 똑같이 이용을 해서 서브에크로미얼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끝쪽에 있는 여기 있는 그 태깅했던 스트랜드를 끝에 걸은 다음에 뒤쪽으로 빼줍니다. 이 포스테리어 포탈을 통해서 뒤쪽으로 빼줘서 안쪽에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 인레이처럼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됐던 점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면서 콘조인트 텐덤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지는데 콘조인트 텐덤보다 안쪽에는 좀 많은 그 뉴로바스큘러 구조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함을 주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위험 부담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하였는데 뒤에서 이제 처음처럼 들어가되 포스테리어 포탈에서 서브스캡까지 그냥 위치를 시켜놓고 뚫지 말고 다음 다시 서브에크로미얼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그 콘조인트 텐덤보다 레터럴인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스위칭 스틱과 이 스위칭 스틱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점을 찾은 다음에 이제 여기 서브에크로미얼 스페이스 쪽에서부터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스위칭 스틱이 빠지면서 앞쪽에 있는 스위칭 스틱을 넣고 똑같이 가이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최근에는 이런 방법이 좀 더 안정적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한 30대에서 40대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 바이셉스를 이제 안쪽으로 굉장히 많이 당겨 놓기 때문에 좀 안테리어 페인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셉스를 릴리즈를 끝까지 잘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는 김영식 교수님께서 발명하신 BRC저가 있어서 BRC저로 바이셉스를 끝까지 릴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BR을 할 때와 동일하게 팩토럴리스 메이저까지 다 릴리즈를 일부까지 릴리즈를 해주면 바이셉스의 그 익스커션이 아주 좋아지면서 이제 그런 페인을 좀 예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픽세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런 푸드앤앵클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뒤쪽에다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 인터피런스 스크류를 넣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럼 다스와 반카트 리페어는 어떠한 차이가 날까라고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스가 안테리어 투 그 포스테리어 인스타빌리티를 잡아주는 데는 반카트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인페리어 스테빌리티를 잡아주는 데 있어서는 반카트보다는 조금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다스와 라타젯에 있어서는
라타젯이 본 디펙트가 좀 큰 경우에는 확실히 안정적으로 보이나 본 디펙트가 20%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다스도 이제 반카트보다 훨씬 좋고 라타젯과 비견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면 크로닉 인스타빌리티 있을 때 이제 그 반카트 리페어만 한 것보다는 이제 그 다스를 했을 때 거의 인텍트한 모습까지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본 디펙트가 20% 정도 있으면 다스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결국 라타젯을 해야지만 이제 인텍트에 거의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 앞서서 말씀을 많이 주셨던 서브 크리티컬한 본로스인 15% 정도를 보았을 때에는 결론적으로는 다스와 반카트 리페어를 함께 해주는 것이 거의 이제 다스나 반카트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빠지지 않은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 1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메타 애널리시스를 했을 때 서브 크리티컬한 본로스가 있을 때 한 3년 정도 팔로우업을 해보면 디슬로케이션의 그런 레이트가 한 2.8% 정도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스는 바이셉스 텐던 퀄리티가 그래도 괜찮고, 그렇다면은 슬링 이펙트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술식이 될 수가 있고, 라타제까지 하기에는 조금 본로스가 많진 않은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혹은 리비전을 할 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젊은 환자보다는 한 30, 40대 정도 되었던 환자분들한테서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고, 다음에 그래서 이제 비슷한 환자에 있어서 이제 다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카트로 추가적으로 이제 리페어를 해주었던 환자 같은 경우 이제 40대 여자였는데, 이 환자분도 MRI를 보시게 되면 바이셉스가 이제 충분히 안쪽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सब스캡을 가르고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다음에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다시 뭐 불안정증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고 충분히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